제조업의 바탕이 되는 뿌리 기업 유치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까지 만들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의 뿌리 기업은 전국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하고 국민의당은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과 혐오증을 깊어지게 하는 막말과 갑질이 20대 국회에서는 사라지도록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라북도가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뿌리 기업은 제조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산업단지까지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뿌리 기업은 전국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의 뿌리 기업 전용 구간입니다. 전체 40만 제곱미터 가운데 14%인 5만 7천 제곱미터만 분양됐습니다. 입주한 기업은 주조 분야에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3년 5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뿌리 기업 유치가 되지 않자 일반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기업도 이렇게 받는 거죠, 쉽게. 지평선 산업단지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뿌리기술지원센터까지 개설해 뿌리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보다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제품 생산 설비 쪽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뿌리 기업을 뒷받침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공동으로 시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는 트라이아웃 센터의 구축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력 양성입니다. 전북의 뿌리 기업은 29개로 전국의 1.2%밖에 되지 않아 뿌리 기업의 시제품 생산, 기술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1명이던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역 가운데 공천장을 받은 후보는 4명뿐입니다. 국민의당은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두 당 모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공천자로 현역인 이춘석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이틀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 경선에서 2,040표를 얻어 1,914표의 한병도 전 의원을 물리치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명이었던 더민주 전북 현역 의원 가운데 이번에 공천장을 받은 후보는 초선의 김윤덕, 김성주, 재선의 이춘석, 삼선의 김춘진 등 4명에 그쳤습니다. 더민주는 군산 선거구에 김윤태 고려대 교수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 전략 공천을 실시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김 교수를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선거운동을 해온 더민주 소속 예비후보 3명은 낙하산 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민주가 아직 공천을 확정짓지 못한 익산시 을도 전략 공천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전주시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의 경선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을은 5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엄윤상 변호사, 장세환 전 의원, 한명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4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완주 집무장은 김종호 변호사와 이돈승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 부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3명이 경선에 나섭니다. 국민의당의 공천 갈등도 심각합니다. 전주시을 조영철 예비후보는 자신이 경선 대상자에 포함됐다가 빠졌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김재부안 곽인희 예비후보는 서류 면접 심사에서 탈락한 모 예비후보가 경선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공천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밤 익산시 갑, 익산시 을, 남원 임실 순창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JTBC 전주방송과 전북선관위가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금배지의 조건입니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막말과 갑질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살생부 파문이 보도되자 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대표를 속간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비속어가 섞인 폭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놓고 자신의 책을 팔았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노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는 석탄공사 등 피감기관 대여섯 곳이 수백만 원어치 책을 사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간 다른 의원실도 출판기념회 행사 때 카드 단말기를 출판사 명의 카드 단말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대를 가리지 않는 막말과 지위를 남용한 갑질은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또 충실한 입법부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혼란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의원들이 그들의 우월적 주의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거나 그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들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19대 국회 윤리특위에 막말과 품위 위반 등으로 접수된 징계안은 41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19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윤리특위 역시 단 한 건만 징계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치 불신과 혐오증을 깊어지게 하는 막말과 갑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일자리를 연결하는 고용존을 설치했습니다. 고용존에서는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기업을 연결해주고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에게는 창업 아카데미 등 창업과 관련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과 협약식을 갖고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 전주시에 한옥마을의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주시가 신청하면 내년쯤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음식점의 5개 영업이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서도 올해 안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광특구 지정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광산업 발달과 지역소득 증대, 고용 증대 지역 내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관산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심사숙고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가 상업화와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 원형 보존을 통한 전주의 전통성과 정체성 확립을 하려는 전주 전통문화 도시 조성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가 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특구 추진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종자생명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김제 종자생명 산업특구에선 앞으로 5년 동안 700억 원을 투입해 민간 육종 연구단지와 골든시드 개발, 종자 전문기업 육성 등 10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특구 지정으로 종자 산업과 관련한 국가사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예인들을 기록한 사진전이 열립니다. 전주를 찾은 로맨틱 코미디 연극과 군산에서 열리는 피아니스트의 공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꽃 사이로 수줍은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군산곤번의 마지막 얘기이자 민살풀이 춤의 대가 장금도 선생은 걷는 것은 두려워도 춤추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량춤의 고수 고 문장원 선생은 지팡이를 든 채 춤을 추듯 뜰악을 걷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한구 씨는 7년간 우리 땅의 예인들을 찾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애정빙자 사기극이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6년간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되찾기 위해 벌이는 여자 주인공의 엉뚱한 고군분투를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2012년 대학로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탄탄한 에피소드가 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저희 공연에는 많은 에피소드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많은 공감과 많은 웃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음악상을 수상한 군산 출신의 이봉기 피아니스트와 독일의 에른스트 놀팅하우프가 연주회를 갖습니다. 두 피아니스트는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과 쇼팽의 발라드 1번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합니다. 섬진강 화가로 알려진 송만규 화백이 섬진강의 들꽃을 그림과 글로 담아냈습니다. 개망초, 애기똥풀, 페랭이 등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피어나는 200여 종의 들꽃과 여기에 얽힌 추억을 담백하게 엮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 축제를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월에 드론 조종 대회를 비롯해 조종 체험과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드론 시범 비행 구역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전주시는 드론 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보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억 5천만 원을 들여 119 안전체험관에 화재 연기 탈출 체험장과 태풍 체험장 등을 설치하고 전문 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임실에 문을 연 119 안전체험관은 지난해 15만 8천 명이 찾고 올해 13만 명이 예약할 정도로 안전체험 교육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군산시 옥도면 계야도 남동방 9km 해상에서 여객선이 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 탄 승객 14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대원들에 의해 해경 함정에 옮겨져 계야도로 이송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장을 상대로 운항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27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완주의 한 도로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헤어진 여자친구 22살 이 모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충남과 서울 등을 돌며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까지 정읍과 고창이 18.5mm, 전주 9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도 방무가 남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8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부터 경주용 전기차까지 신기술을 앞세운 친환경 전기차가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처음 공개한 친환경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입니다. 1회 충전으로 국산 전기차 가운데선 가장 긴 180km 거리까지 달릴 수 있고 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24분 만에 완전 충전도 가능합니다.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엔진이 없어 엔진이 들어가는 이 차량 앞부분을 막아 공기 저항을 줄였습니다. 가격도 2천만 원대 초중반대로 경쟁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배터리 경우에는 10년 20만 킬로로 국내 최고 순위 보증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며 전국에 전기차 전담 정비 거점 및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소울도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 주행 중 발생한 열로 배터리를 다시 덮여주는 겁니다. 전기차는 힘이 약하다는 편견을 바꾸기 위해 르노 삼성은 시속 220km로 달리는 전기 경주용차를 선보였고
BMW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충전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총 200개의 충전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업계와 다양하게 협력을 해서 더욱더 많은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싼 차값을 낮추고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를 늘리는 게 전기차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